자, 이제 이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인블럭,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오즈왈드의 나인블럭에 이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학생분들께서 주로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럼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모델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린스타트업은 당연히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옛날 사업들은 이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업 모델은 말 그대로 사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업을 요약해 놓은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업 모델 중에 대부분은 린스타트업은 오즈왈드, 오즈왈드라는 사람도 이해를 하셔야, 좀 외워두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오즈왈드의 나인블럭, 나인블럭, 이 나인블럭 9가지 팩터에 대해서 입력만 하게 되면 사업 모델이 완성이 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인데,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11블럭도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그 나인블럭에 맞는 사례도 제가 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설명까지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인블럭 사업 모델은 뭐든지 고객을 설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1번이 여기입니다. 1번이 여기고, 그다음 두 번째 고객의 문제, 그다음 세 번째 기존 대안, 네 번째 해결책, 다섯 번째 내 해결책, 여섯 번째 장점이나 특징, 그 다음에 가치 모델, 그 다음에 8이 파트너, 9 비용 구조, 10 수익원, 7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11 마케팅, 12 어디서 구입하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개네, 12개. 많이도 해놨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고객은부터. 자, 고객은 말 그대로 목표로 하는 고객. 근데 목표로 하는 고객은요, 요즘에는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돈을 내는 진성 고객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고객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라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의 고객은 누굴까요? 네이버의 고객. 그렇죠. 네이버의 고객 그러면 보통 본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왜? 내가 회원가입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서비스 사용자일 뿐이지 우리가 고객은 아니죠. 주로 고객은 누구죠? 뭐 저는 솔직히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왜? 저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내거든요. 그럼 이거는 고객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포털 이런 쪽에서는 수익 모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익 모델이. 그래서 보면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보면 자, 네이버도 보면 예를 들면 자, 네이버 홈페이지에요. 여기에 모든 것들은 이거는 고객들, 사용자들을 위한 거지 어떻게 보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비즈니스 광고라고 있죠. 파트너.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의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요분들도 돈을 버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아니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 광고만 돈을 받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 그리고 스토어. 예, 스토어는 네이버 쇼핑몰이죠. 이런 네이버 쇼핑몰 같은 데 빼놓고는 여기도 주로 돈을 받는 데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물건을 파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이 숨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다가 적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수익 모델에 있어서 목표 고객 첫 번째. 목표 고객도 적지만 또 어떤 거?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그 사용자 이런 거를 모두 적어 놔야 됩니다. 모두 적어 놔야 되고 두 번째, 자 이제 이게 적혔으면 그 다음에 적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근데 이 고객들이 이런 고객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는 필요로 한다 라는 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첫 번째 필요로 하는 거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원츠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객이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또는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니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즈나 원츠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없는데 제공을 받고자 하는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제품을 이용하면서 이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것들.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적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바라는 게 있는데 이 바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니즈가 예를 들면 소비자 가격보다 커야지 뭐가 돼요? 구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니즈가 원하는 게 소비자 가격보다 작은 가치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니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대충 가격을 매기다 그러면 그 시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원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그 니즈를 그 가치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비행 접시가 있으면 사고 싶어. 예를 드는 거예요. 시간 여행을 하는 걸 사고 싶은데 이 시간 여행을 하는 거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조라고 그러면 살까요? 500억이라고 그러면 살까요? 그럼 너무 어려워. 다시. 예를 들면 누구든지 그 우주에 한번 갔다 오고 싶은 그런 원치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주에 가고 싶은데 만약에 우주 비행사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그 비행기 티켓이 여러분들 얼마라면 갈 거예요? 100억? 200억? 1억?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1억이라 그래도 비싸서 못 가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0억이라 그래도 그래 한번 갔다 올 만하네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0억이라 그랬을 때는 전 세계 누구도 갈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매출이 높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지점 이거를 택하는 게 바로 가격 분석이거든요. 여하튼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갔고 자 고객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 원츠나 니즈인데 이런 니즈나 원츠를 정확하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놨을 때 물건으로 사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걸 적는 게 두 번째고, 여기 1, 여기 2,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나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한 어떤 해결책들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만약 있다 그러면 이게 경쟁자예요. 경쟁자가 되고, 만약에 이 경쟁자가 없다 그럼 이거는 파격적인 제품입니다. 파격적인 제품. 아니면 혁신적인 제품.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런 제품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얼리 어답터가 있은 다음엔 캐즘으로 바로 접어 들어가기 때문에 캐즘이 뭔지 아시죠? 예, 매출의 암흑기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게 원츠나 니즈가 진짜 고객이 바라고 그리고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경쟁자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경쟁자가 있다면 경쟁자의 제품 중에 뭐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다 적는 거예요. 문제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여기다 적으면 이게 내 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1, 2, 3, 4, 다섯 번째가 내 제품이 되고 이거는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1, 2, 3, 4, 5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목표 고객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쟁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 경쟁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 뜻이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그래도 강의에서 컨설팅한 어떤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고객을 운전자 특히 빙판길에 운전을 많이 하는 또는 눈 오는 곳에서 운전을 많이 하는 운전자 고객의 문제는 뭐예요? 예, 잘 미끄러진다 차가 예, 미끄러진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예, 그렇죠. 스노우 체인이 나옵니다. 스노우 체인이 나오는데 스노우 체인은 어때요? 예, 스노우 체인은 무겁고 그리고 장착하기 힘들고 그죠? 예, 그리고 처리도 힘들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계절이 지나가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 무게도 가볍고 장착하기도 쉬운 뭐가 나왔다? 직무령 체인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하여튼 여튼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 5번, 6번. 그럼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내 제품의 장점, 특징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특징은 직무령. 그렇죠? 또 장점은 장착하기 편하고 무게가 가볍고 그래서 보관이 편리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적는 게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요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고객 가치가 되는 거죠. 가치. 예, 이걸 적는 거예요. 6번. 6번. 자, 그렇게 적고요.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나눠집니다. 요건 이제 세부적으로. 보통은 요걸 두 개 합쳐서 value proposi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VP라고 표현하는데 자, VP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뭐냐면 고객이 느끼는 장점. 고객이 느끼는 장점은 뭘까요? 아, 편리해.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장착이 편리하고 보관이 용이해. 이런 게 장점이고요. 아, 이제 고객 가치고요. 내 해결책, 내 제품의 특징은 뭐예요? 내 제품의 특징은 어, 어, 아이고. 내 제품의 특징은요. 아, 이걸 썼네.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우지? 내 제품의 특징은 지워야 되겠다. 잠시만요. 요거 좀 지우고요. 아이고,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 너무 더러워서. 먼저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좀 지워지는데. 자, 지울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합니다. 다시 확대. 네, 지우고 다시 쓰면 여기다가는 고객의 가치를 쓰는 거고요.
여기는 뭘 쓰냐면 내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직물형 체인 같은 경우에 여기다 뭘 써요? 직물, 소재가 직물. 그 다음에 또 뭘 적어요? 도트가 달린 직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물이고 도트가 달려있고 무게는 얼마고 또 특징으로는 그 도트가 암 쪽에 들어가 있고 뭐 고무줄로 그러니까 링 밴드로 만들어져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제품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여기다 적는 거고 여기다가는 어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착이 편리하고 또 보관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쭉 적는 게 고객의 가치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마케팅 계획입니다. 자, 마케팅 계획에서 가장 그래도 창업자로서 많이 써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키맨이에요. 키맨. 그래서 이거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디서 구입하지? 고객은 이거를, 예를 들면, 체인을 통해서 구입을 할까? 이 채널이라고 표현할게요. 채널. 아니면, 가맹점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쇼핑몰을 통해서 할까?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할까?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겠죠? 이 채널들에 대한 키맨은 뭐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한 사람. 아니면 내 고객들한테, 이 고객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 그죠? 이 사람을 어떻게 내 사업에 끌어들일지에 대한 전략이 마케팅이라고 가장 표현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창업자로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 키맨 전략이에요. 키맨 전략. 이거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채널별 홍보라든가 아니면 뭐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바로 마케팅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는 채널을 정리하고 그럼 자 다시 한번 이제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8번이 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9번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적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필요한 자원, 핵심 자원들. 핵심 자원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꼭 필요한 어떤 공급부터 시작해서 공급 자원, 또 판매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 여기다 쭉 적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들어갈 비용들 주로 들어갈 이게 운영 시에 들어갈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창업 시에 들어갈 비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걸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익 모델. 수익 모델. 수익 모델은 내가 진짜 이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만약에 그 직무령 체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시장에다 공급한다 그러면 수익이 뭘까요? 첫 번째 판매 마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누구한테는? 그렇죠. 유통망한테는 판매 마진이 있을 수 있죠. 다른 건 뭐 없을까요? 자, 제조업은 이게 하나가 끝이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로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스로 판매한다 그러면 리스비가 있겠죠. 그죠? 요즘에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사업 모델인데 이제 이래서 사업 모델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타이어도 판매만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타이어를 예, 그렇죠.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 서브스크라이브 판매를 하죠. 한마디로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면 주기가 지나가면 교체도 해주고 또 타이어 앞도 재주고 이런 타이어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해주죠. 마찬가지예요. 요즘 침대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침대도 예전에는 침대를 팔다가 요즘에 어떻게 해요? 예, 매트리스 리스를 하죠. 그래서 얼마씩 한 달에 뭐 만 원만 2만 원만 내면 매트리스를 뭐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고 그리고 매트리스 진드기 청소도 계속적으로 해주죠. 이런 뭐예요? 회원제로 간다고요.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사업 모델이 도대체 뭔지 지금 쭉 해보시니까 어때요? 사업 모델은 한마디로 내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더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나와 있는 그 프레임에다가 제가 한번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고 모델 캔버스를 한번, 사업 모델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쓰는 그 프레임이요, 이런 겁니다. 이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mvs. 온라인 슬래시 en. 한번 볼게요, 뭔지.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이에요. 플랫폼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 세 개가 있는데 크리에이트 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메일하고 이런 거 쓰라 그러네. 이거 유료 아니지? 네, 유료 아니네요. 자, 비즈니스 하면서 적어볼게요. 제가 마이다스 골뱅이 ac.kr.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막정하나? 아무거나 정해야 되나? 알았어요. 전 막정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인인을 하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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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두 개를 누르고 이름도 적어야 되네요. 자, 이름은 이렇게 하고 패스워드를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인업 이렇게 보면 네, 저장이 된 것 같네요. 자, 저장이 됐어요. 제 이름으로 벌써 로그인이 하나 된 거예요. 저도 처음 사용해 봅니다, 여기선. 자, 여기서 요런 폼이 있고 요런 폼이 있고 요런 폼이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뭐 비즈니스 캔버스로 한번 들어가 보거나, 여기 들어가 볼게요. 한번 이거 링 캔버스가 지금 저희가 쓰는 거니까. 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밸류 프로position, 가치 모델,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얼리 어답터가 누구고, 고객이 누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린 스타트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요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뭐냐면 요 비즈니스 캔버스. 요게 9 블럭이에요. 9 블럭. 그래서 요걸로 먼저 해보고 나중에 또 저걸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는 보니까 1번이 여기 있네요. 여기 1번이 여기죠. 1번에다 뭘 적어야 돼요? 여기다 고객을 적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는 핵심 자원을 쓰고, 그죠? 핵심 자원을 쓰고,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핵심 업무라고 표현할게요. 핵심 업무.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어디로 갔어? 4번. 4번이 저 밑인가 보다. 쭉 내려볼게요. 한번. 4번이 요거 다음에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이게 수익 모델이고 이쪽으로 수익을 적고, 그 다음 5번이 고객가치. 고객가치. 그 다음 6번이 채널. 그 다음 7번이 relationship, 마케팅. 이게 마케팅이라고 표현했죠. 마케팅. 그 다음에 핵심 자원. 그 다음에 비용.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되니까 하나씩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뭐라고 정할까요? 주제는 한번 해볼게요. 네임. 저는 요즘 뜨는 카카오 택시 T라고 칠게요. T.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요즘 이슈고 참 보면 타단가? 뭐 그거는 지금 그 대표님은 나라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참 그런 거는 뭐 강의 중에 정치적인 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줄 필요가 있고 거꾸로 대기업과 경쟁을 했을 때는 대기업이 아닌 창업자들을 자꾸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책이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외부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 요소로 자꾸 이 조그만 신생 기업들이 그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한번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카오 택시는 자 고객이 누굴까요? 고객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사용자 이 정도가 아닐까요? 그죠? 스마트폰 사용자 또 누가 있을까요?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는 그렇죠. 택시를 자주 이용하지만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다음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 가장 또 불편한 게 뭐죠? 그렇죠. 위험. 그래서 남자친구들 좀 배려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 보내면서 뭐래요? 꼭 넘버를 찍죠. 넘버를 찍거나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걸 싫어하는 사람 택시를 탈 때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택시로 온라인 결제가 안 돼. 그죠? 자동 결제가 그죠? 안 되죠?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해. 안 돼서 싫어하는 사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동 결제가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뭐 이 정도고요. 이 정도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카카오 택시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빠요? 매일 산업금 또는 과대한 택시 회사의 수수료가 실은 운전기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것도 힘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매출이 발생이 되면 그 매출 대비 몇 프로를 떼어서 꼭 줘야 돼요. 개인 택시 회사도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예, 원래 택시 그 콜비라 그러나요? 콜비 때문에. 이게 콜비라 그래요. 콜비. 그러니까 택시가 어디 있으면 무선으로 해가지고 자 거기 고객이 있으니까 태워줄 사람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콜, 또 한 가지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 시간이 낭비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택시 운전사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게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가치로 나오는 건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커스터머는 뭐예요? 그러면 커스터머는 스마트폰 사용자 또는 택시 사용자,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를 지금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